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다시 날씨가 무지 더워졌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따뜻하게 좀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7%, 다우존스 0.45%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연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페덱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 등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업종 그리고 항공, 여행,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2%대 넘게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0.9%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점이 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 일단은 하락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한다면은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제발 좀 그런 소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우면산의 소망탑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을 하고 국내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주식시장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반등을 하면서 9월 13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9%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9월 13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2020년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고, 인플레이션 고점 통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연준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22일 새벽이죠. FOMC 회의의 기준 금리가 결정됩니다.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나 인상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한 번에 100 베이시스 포인트 1% 인상 가능성까지도 한 32%까지 급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최악의 경우까지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FOMC 회의 전에는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과 함께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단은 금리 또 결정을 하고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볼 긍정적인 부분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당히 경감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좀 영토를 회복했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느 정도는 이제는 긍정적 관점에서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지 못한 부분은 미국의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모기지 관련 그런 좀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그럴 가능성이 서서히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뉴스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자들, 특히나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전세 생활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상당히 많이 힘겨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만약에 좀 주택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된 리스크, 최근에 보면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다가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사실 정말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국내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뭐 손을 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한 특히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2300 지금 82포인트인데요. 어느 정도 바닥권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350포인트 정도 박스권 하단으로 좀 지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반등을 하면서 또다시 2500포인트 정도까지 좀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도 역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좀 박스권 하단부, 뭐 사실 여기서 정말 어차피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 속에서 악재들은 모두 다 좀 주가로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사실 뭐 예상치 상으로는 0.75%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좀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크게 좀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고, 만약에 1%대 금리 인상을 하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뭐 0%에서 30%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컨센서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다음에 금리 인상이 더 좀 뭐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기존에 한 1.5% 정도에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역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역성장에서 그래도 1.1%라도 성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시장이 뭐 사실 더 빠질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정말 이번 주 초반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1.6%대에서 역시 3,800포인트대에서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이 3,830포인트대 정도 아랫꼬리를 달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3,800선 정도는 좀 지지를 하는 게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좀 지지선들이 붕괴된다면은 또 시장은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잘 견디셔야지 웃는 날 다 같이 웃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은 또 분명히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업종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융주들, 뭐 KB금융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금리도 오르고 실적도 좋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7월 달에 43,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 5만원대까지 이렇게 회복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봤을 때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또 시장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KB금융 같은 경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 예대 마진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 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 역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주당 500원씩 계속 지금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분기 배당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또 연말에는 더욱더 뭐 큰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 대표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들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여러분들 뭐 어렵겠지만 힘내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